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시험장 가져갖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시면 모르는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래요. 옆에 분 보시면서 속으로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는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쌈나니까. 25번,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록하여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맞았습니까? 네. 맞았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수반성이 인정이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등기법에는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넘어간다라고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특이하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기억나셔요? 네. 가등기 말소도 그렇습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도 그래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는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에 등기 권리자,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기에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할 때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이 임차권 등기가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인과 소송이 진행되겠죠. 이때는 판결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받아들인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때는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판결이라는 형식은 뭐냐면 두 대립되는 당사자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판결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뭐냐면 두 대립되는 당사자는 없고 누군가 법원에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결정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때는 판결의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신청의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결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고지했을 때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았죠?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을 때는 그 등기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되죠.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7번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죠. 네, 이거 올해 등기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3번 등기 의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했죠.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겠죠. 4번, 5번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전산 등기부이니까. 정답은 3번. 28번 토지 하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어렵고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집 좀 피시죠. 요약집 어디를 피시냐면 하필 등기 어디 있지? 하필 등기 찾아야 되는데. 네? 115페이지 피시입니다. 네, 115조. 워낙 어려운 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했지만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여기는 40제곱미터, 여기는 50제곱미터.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갑소유입니다. 토지를 합병이나 합필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 뭐였죠? 지, 소, 지지, 죽도.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합병 제한 사유 뭐였었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도 포함이 돼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죠. 네 번째는 공유 지분으로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나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이때 갑은 투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면 합병, 합필 안 되겠죠. 환매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안 될 테고,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병이나 합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권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이나 합필이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걸 합병 제한 사유 또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또는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100번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아니라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면, 또는 환매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또는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또는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100번지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자는 둘 다 갑이죠. 갑은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죠.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라서 합병이나 합필을 하게 되면 일부에 이러한 등기가 존재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합병이나 합필을 허용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갑이 을에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면,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줬다면,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얘기할 겁니다.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면,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갑이 소유자죠. 갑은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니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이 병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또는 환매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또는 지역권 등기. 잘못했네. 자꾸 오늘 왜 이러지? 예. 지상권 등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지역권 등기, 승역지,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때 갑은 병에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이런 등기가 실행됐고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갑은 여전히 소유자로서 합병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이 두 개의 등기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그리고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이때도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여기도 가압류 가처분. 이때는 합병, 합필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나 합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당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접수번호가 다르다면 이때도 합병,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접수번호가 같은 게 창설적이에요. 다르면 추가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합병, 합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요 시점은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100번지, 101번지, 40제곱미터, 50제곱미터 했던 거예요. 갑소요, 갑소요. 갑은 합병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지적소관청이 합병 처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합쳐졌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등기부에서 합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때 합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라고 했죠. 따라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합병이 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합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합병 처분이 된 다음에 합필 등기를 하는 건데 합병 처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합필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니까 중간에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자가 달라질 겁니다. 이때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이거 안 했어요? 했어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까? 공유로 하는.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50이니까 9분의 4 을은 9분의 5. 즉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조건이 뭐냐면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여기에 만약에 A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낙이 필요하겠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합병이나 합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때 갑과 을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네? 이렇게 소유하면 거래가 좀 더 수월하게 돼요.
지분을 취득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금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대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이러한 합필등기 신청할 때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합필등기 신청하는지 여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될 테고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뭐가 첨부돼야 됩니까? 인감증명. 이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갑은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또는 환매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은 합필 등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때도 가능해요. 이렇게 합필 등기를 합니다. 갑의 지분을 둘로 나눠요. 깨끗한 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합필 제한 사유가 설정된 요 부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갑 9분의 4, 갑 9분의 5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갑의 요 지분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요 지분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준 것으로 바꿔주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요게. 그러면 이때는 토지에 대해서 합필 제한 사유가 설정이 됐었는데 합필을 하게 되면 이제 지분에 대한 합필 제한 사유로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합필 제한 사유가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합필 제한 등기를 지분에 대한 합필 등기로 바꾸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물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할 겁니다. 요거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이거는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요즘 워낙 어렵게 자꾸 출제하니까 여기 100번지, 여기 101번지, 여기는 A 소유, 여기는 갑 소유입니다. A가 갑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지역권이에요. 여기가 뭡니까? 승역지. 승역지는 토지 일부여도 되고 토지 전부여도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이때 여기 인접토지가 있는데 인접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99번지. 그러면 이때 A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죠.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의 일부였죠. 합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의 일부로 여전히 일부가 되고 있죠. 따라서 합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어떨까요? 이건 갑소유. 그 다음에 이때 갑은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어디 갔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A와의 계약을 통해서 유역지를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전체로 하는 유역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A와의 특약을 통해서 전체를 유역지화시키는 합필 등기를 한다면 이거 허용되겠습니까? 이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단 이 지역권 설정은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이어야 될 겁니다. 전체를 유역지라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했던 거예요. 그러면 115쪽을 다시 보십니다. 토지 합필의 제한 나와 있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뭐가 있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이에요. 접수번호까지 같다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지 합필의 특례 규정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은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2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합필 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권리의 목적물은 이거였죠. 어디 갔어?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이 합필 등기의 제한 사유는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권리의 목적물은 101번지 토지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렇죠. 요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필 제한 사유의 목적물이 100번지 토지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지분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유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 정도도 출제해요. 요즘은 워낙 등기법이 어렵게 나오니까 요게 이해가 되시면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출제돼도 득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28번. 토지의 합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올해 법무사 문제예요. 이게 합필하고자 하는 갑토지와 을토지 중 갑토지에 헌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죠. 합필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기서 동일한 채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저당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저당. 그래서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예전에 한 거예요. 7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고 3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럼 담보를 요구할 텐데 두 개 다 담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될 테고, 이거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저당이에요. 요게 만약에 등기부에, 이 토지 등기부에 7억의 저당권 등기가 되고 토지 등기부에 3억의 저당권 등기가 되면 이는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저당은 이게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입니다. 같아야지만. 다르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원인 연월일이 동일한가?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다시 보시면 갑과 을 토지의 등기원인 연월일, 이거 2번인가?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추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건 창설적이 아니죠. 요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돼서 접수번호가 같아야지만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면 이거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자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중간자가.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만 합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2번 지문은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3번. 갑토지와 을토지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이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어 있을 때 합필 등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이어서 좁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갑토지와 을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 갑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그때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 지문 이해되셔요? 네. 5번. 갑토지와 을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갑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그때 한해서 합필 등기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에게는 환매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갑이 환매권 취득할 때 없어요. 물권이 아니니까. 다만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등기가 환매특약 등기예요. 그리고 갑이 취득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와 환매 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취지를 받아들여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합니다. 따로따로. 이게 신탁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계약은 주종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효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실효됩니까? 아니죠.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거는 실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되는데 이것이 각하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각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각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주니까 갑과 을에게 이름을 붙일 때 매매를 기준으로 붙입니다.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세 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를 따져보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리자가 누굽니까? 매수인, 등기관리자. 그 다음에 갑은 등기의무자.
이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매권의 대항력이 부여되죠. 따라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갑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이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을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이때 요 환매권은 재산적 권리니까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명의로 이전 등기 돼야 되겠죠. 환매 등기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때 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접수 번호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접수 번호가 동일하니까 순위도 어떨까요? 동일하죠. 그런데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하니까 서로 다른 순위 번호를 써야 돼요. 서로 다른 순위 번호를 써야 되는데 순위가 같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를 주등기, 하나를 부기등기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에 부기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을은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이 A는 누구에게 행사해야 됩니까? B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에 의하게 됐고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을은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거 빼고. 그러면 C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요 A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것이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C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뭐 할 것도 있나? 하나 더. 이때 요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말소되는 방법은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신청.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셔요? 나셔야 되는데.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어디를 보시냐면 39쪽을 보십니다. 39쪽에 박스 하나 있죠? 있습니까? 네, 요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는 5가지예요.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요 환매 등기 말소돼야 되겠죠?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환매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2가지가 더 있죠.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환매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죠. 말소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공동신청. 그리고 갑이 환매권을 포기한다면 환매 등기 필요 없죠. 이때도 공동신청. 그 다음에 요 갑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환매 등기는 이 소유권에 흡수해서 소멸되겠죠. 혼동은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신청. 기억나십니까? 혼동은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요즘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건 요 세 번째예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되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면서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말소.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환매 등기는 직권말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네, 뭐 이 정도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매건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환매건부 매매의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죠? 2번 환매건부 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A를 얘기하겠죠. A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환매건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B를 얘기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B에게 넘길 수 있다고 했죠. 네.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 B를 얘기하는 겁니다. B. 현재 등기 기록의 소유명의인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걔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그렇죠. A가 등기 권리자, B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 원인 날짜로 한다.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죠.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행사가 돼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매가 이루어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도달 시점이 되겠죠. 도달 시점. 따라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환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등기관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맞죠? 5번.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어디 갔지? C 명의의 등기. 요거 C 명의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았습니까? 아니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갑이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이게 아마 처음 보신 지문일 거예요. 혹시 몰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30번.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거민계약서 거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민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등기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해서.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렇죠.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면 거민 대상이 되므로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맞았습니까? 네? 등기 원인이 계약이면 되니까 유상, 무상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등기 거민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 거민은 계약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 거민을 받으면 되니까 이 준공됐는지 여부 또는 등기부가 있는지 여부는 거민의 요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당연히 거민 대상입니다. 이것도 거민 대상이에요. 거민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여부, 그 다음에 등기부 존재 여부, 이는 거민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전유 부분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 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여기까지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 따른 겁니까? 표제부에. 기억나십니까? 표제부에 누가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고,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해당하므로
거민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A예요. 소유자가 A인데 요 건물을 A가 요 아파트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즉, 요 A가 101호 소유자부터 그 다음에 303호 소유자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증여.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증여를 통해서 이 건물을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표제부만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갑구을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폐쇄를 할 테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는 이 등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형식상으로는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지만 실질로 본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예요. 실질로 본다면. 따라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 등기도 실질로 봐서 등기의 원인이 계약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고 부동산에 관한 실체 관계와 부합할 목적으로 할 때 등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봐서 거민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무사 문제예요. 올해. 전유 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 소유자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이 증여받아서 규약성 공용 부문으로 삼는 경우 등기명의인 A를 얘기하는 겁니다. A. 등기명의인 A가 단독으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증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실질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검계약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민을 유하지 아니한다. 거민은 등기 원인이 계약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검계약서 제출하는 거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계약서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민을 유하지 아니하라. 맞았죠? 그 가등기의 터잡아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증서에는 거민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본등기 신청할 때 검계약서 제출돼야 되겠죠? 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매매 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매 예약서의 일정한 시기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의 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거 예약 완결권 미국에서 하셨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예약이 뭐로 바뀝니까? 계약으로 바뀌죠. 그런데 완결의 의사표시 대신에 일정한 시점에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매매 예약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매매 계약으로 바뀌죠. 따라서 그 매매 예약서가 그 시점부터 무슨 계약서로 바뀌는 겁니까? 매매 계약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계약서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거민 찍을 수 있겠습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예약 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계약서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거민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네. 5번 신탁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라는 문구에 있죠.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해지가 아니라
신탁 해지 약정입니다. 해제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해제나 해제할 때는 검인계약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독행위니까. 하지만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뭡니까? 해지 약정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지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셨죠? 해제 계약, 해지 계약. 계약이에요. 그러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금년도 법무사 시험인데 우리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재밌죠?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등기공무원 그 다음에 법무사 문제를 좀 구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가 같으니까 똑같은 대법원 공무원들이에요. 걔네가 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소개가 될 거예요. 이게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